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2학기 무역정책 세미나 수업에서 디지털 통상 협정 내 데이터 관련 조항 분석, 양자 간, 복수국 간 협정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연구한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학년 유덕재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데이터 관련 조항 중 데이터 이전과 컴퓨터 설비 위치 조항이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며 수업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디지털 통상론 내 데이터 이전 챕터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룬 협정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후 분석의 핵심인 양자 간 협정 분석과 복수국 간 협정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협정문 내 예외 규정에 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한 후 시사점과 제언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경우 각 기업이 향유하는 사업은 모두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적 이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은 국가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전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빅테크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의 유출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요약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은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세계적 데이터 이전 자유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일정 기준 해당자에게 국내 서버 설치를 요구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는 실패하였으나 데이터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진했던 미국에서조차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데이터 이전 그 자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협정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간 디지털 협정문을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호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두 번째, 영국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세 번째,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문을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두 번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세 번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주요 비교 분석 대상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두 번째, 컴퓨터 설비의 위치.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네 번째,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다섯 번째,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여섯 번째, 사이버 보안 협력. 일곱 번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이 일곱 가지 조항을 각 협정문마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 간 협정 분석입니다. 표 상단에는 발효일 순서로 양자 간 디지털 협정을 두었고 표 좌측에는 주요 조항들을 두었습니다. 발효일이 가장 빠른 호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을 중심으로 이 협정문 내 조항의 본문과 내용이 모두 동일할 경우 이중 원 기호를, 상당 부분 동일할 경우 일반 원 기호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삼각형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 조항의 본문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때를 의미합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문의 내용 중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의무 조항의 강도가 다르거나 본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 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조항은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컴퓨터 설비의 위치 조항에서는 컴퓨터 설비 사용 및 위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양자 간 디지털 협정에서 조항 간 본문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사이버 보안 협력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 조항에서도 협정문 간 본문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 분석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과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은 포괄적, 전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조항 내 본문의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RCEP의 경우 CPTPP의 본문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2항가의 불합치 조치 유지 가능이라는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 그러한 예외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담고 있어 일반 원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쪽 LPPO 예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 사이버 보안 협력,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서 4가지 복수국 간 협정의 차이점은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자 간 디지털 협정 비교와 복수국 간 협정 비교를 통해 데이터 이전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컴퓨터 설비의 위치 조항 속 협정문 간의 차이가 크게 없음을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향한 세계적인 합의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데이터 이전은 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 전망해도 되는 걸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이전에 관한 조항들 속 숨어있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예외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협정문 내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는 의무조항 불합치가 인정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RCEP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예외 자체를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조항의 구속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란 무엇일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정확한 범위 또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약문 해석을 두고 각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해 협정문 내에 추가적인 협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데이터 이동의 증가와 함께 데이터 이전을 규제하는 것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데이터 이전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협정문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조항의 본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여 데이터 이동 자유화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저마다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데이터 이전 금지 의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 두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의 예외는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여 당사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첫 번째, LPPO 예외를 근거로 하는 의무조항의 구속력 약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을 선도하던 동맹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동맹국들 또한 신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점 두 번째,
한국이 디지털 협정 내 조항 수립, 선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항 수립을 선도하던 미국의 이탈 속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디지털 경제 환경 구축 선도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다양한 협정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협정 수립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국가 간 체결하는 디지털 협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 속에서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처럼 중국의 보안 기밀 정보를 수집한다는 근거로 데이터 이전을 제한받고 컴퓨터 설비를 현지에 둘 것을 강요받는 상황은 비단 다른 나라 기업만의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 국가별로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각 국가마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예외를 이유로 데이터 이전을 규제한 실제 사례를 지속 수집하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디지털 통상협정 내 데이터 관련 조항 분석, 양자 간 복수국 간 협정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 및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유덕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